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지는 허니민법입니다. 자, 오늘은 담보물권의 마지막 파트 저당권을 좀 보도록 하죠. 저당권 파트는 이제 소유권과 함께 물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면서 이제 문제도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잘 정리를 합니다. 저당권은 이제 일반적인 저당권하고 특수한 저당권에서 이제 근저당권과 공동저당권이 나오는데 이번 파트에서는 특수한 저당권은 빼고 일반적인 저당권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저당권은 많이들 어렵다고들 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파트에서 어떤 게 핵심이 되는지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보시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죠. 여기서는 거의 매번 지문이 나오고 또 독립적으로도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점유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쳤을 때 다른 후순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얼마만큼 그 채권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정해줘야 되고요. 또 경매를 칠 수 있으니까 그 경매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어떤 건지 그런 범위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에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 자, 얼마만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고 얘기인데 우리 민법 360조에서는 5가지를 정해놓고 있죠.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 이 5가지를 담보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담보가 된다 그러는데 여기 없죠. 그것들은 이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아니고요. 5가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다만 문제는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연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무한정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서 우선 변제받게 되면 후순위권자나 기타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게 되는데 그 제한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이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즉 이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경매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뭐가 되느냐, 이제 이것들이죠. 자, 요거 법에 이제 일단 그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는 부합물 종물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들어가는 것은 어느 게 부합물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그렇게 들어가죠. 종물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시험범위 벗어나기 때문에 종물인지 아닌지 가지고서는 조금 문제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합물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 우리는 부합물을 소유권 파트에서 부합 배우셨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그건 부합물이든 종물이든 저당권 설정 전에 있었냐 후에 있었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일단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서 당사가 약정으로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특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약정은 그러면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건 기본으로 잡아두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게 부합물이고 어느 게 부합물이 아닌지 그걸 따져주시는데, 자, 우리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임목법상의 임목, 나무지만 임목법상의 임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중개사법이나 이런 데도 배우시겠지만 별도로 임목 등기가 된 수목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마찬가지 수목, 나무란 얘기인데 이 명인방법을 갖췄다는 것은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췄다는 얘기니까 토지하고는 별도의 부동산을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숙한 농작물, 자,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또 건물,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종물과 관련해서
종된 권리도 종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게 돼요. 어차피 종된 것은 주된 거에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 그럼 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되겠죠. 종된 권리. 자, 종된 권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이 종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의 임차권에도 미쳐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좀 나오고, 종물 자체를 가지고서는 조금 문제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로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파트, 빌라 전유 부분에 자, 설정된 저당권은 당연히 이것도 건물이니까 이 구분 건물 전유 부분 소유자는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아파트, 빌라 101호, 201호 이런 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 대지 사용권은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구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갖게 되는 거니까 종된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아파트, 빌라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부합물하고 종물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실 얘기가 나오면, 자, 과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차임이나 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과실은 그 사용 수익하는 사람한테 속하게 되는 거지,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질 않습니다. 다만 이 과실은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 있는 후에 취득한 과실이나 취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합물이나 종물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압류든 뭐든 상관없이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과실은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지만은 압류한 후에는 과실에도 효력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자,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효력 중에 물상대유라는 게 있죠. 물상대유. 자, 말뜻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거니까 뭐 그림 그려서 할 수는 없고, 저당물, 예를 들어서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근데 그 건물이 불타 없어졌어요. 자, 그럼 원래 저당권도 없어져야 되지만 그 물건 대신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불탔으니까 화재보험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저당권은 건물을 담보로 잡았지만 이제 건물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그 건물 대신에 나온 화재보험금 위에 계속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 이걸 물상대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의가 그 얘기인데, 쭉 담보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증서 수용 등으로 인해서 담보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기타 물건 등의 대상물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로 하더라. 물론 이런 의의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고, 자,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질문 나오게 되죠. 그럼 물상대위 객체가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물상대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공용징수 이렇게 낼 때 물상대위가 나오니까, 목적물이,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됐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그 물건 대신 나오는 금전이나 기타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된다, 그 문제니까 물상대위 객체가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그런 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담보물 멸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왔다. 담보물이 멸실됐으니까 저당권 실행할 수 없겠죠. 또 수용, 자, 수용됐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 즉 경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신에 수용 보상금에 물상대위를 해줘야 되겠고, 아까 보셨던 화재보험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는 물상대위 객체가 될 수 있겠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서 넘어갔다. 그러면 건물이,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팔려 들어갔으니까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저당권자는 경매에서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차임도 마찬가지죠. 요거 매매 대금은 물상대위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이 화재로 불타버렸다, 멸실됐다.
그러면 화재보험금이 나오는데 그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에서 우선 면제받으려면 그 화재보험금을 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받기 전에 압류를 해놔야 돼요. 근데 그 압류는 꼭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물상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되어야 되는데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할 필요는 없더라 그런 얘기죠. 제3자가 압류를 해놔도 저당권자는 땡큐 하면서 가서 그 화재보험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물상대위 기본적으로 개념 잡으시고 객체와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거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지금까지는 그 저당권의 효력을 이제 보셨어요. 자, 저당권의 효력에서 우리가 보신 게 세 가지가 있죠.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의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 그 다음에 물건, 경매 대상이 됐냐 안 되냐 그 문제죠. 부합물, 종물 다 미치죠. 하지만 과실은 압류 후에 과실에만 미친다는 거. 물건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보 물건이 없어졌을 때 또는 수용당했을 때 대신 나온 것에 미치는 거. 이걸 뭐라 했나요? 물상대위라고 그랬죠. 물상대위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효율력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시고 일단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인트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 청구라는 게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건을 보시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했을 때, 자,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제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토지만 경매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 건물도 함께 경매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일괄경매 청구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처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 후에 건물을 축조해서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똑같이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경매 당시에. 그래야지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니까 같이 경매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일괄경매 청구의 요건이 됩니다.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없어야 되고요. 그 후에 건물을 축조, 건물을 져서 자, 경매 당시 누가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같이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걸 일괄경매 청구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직접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3번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으나, 자, 경매 당시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냐면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기준에 맞지 않죠. 그때는 일괄경매할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용익권자가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다른 사람이 빌렸다는 얘기죠. 용익권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이 사람이 계속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경매할 수 없지만 용익권자가 자,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권 취득했다면 자, 용익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에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결국 갖게 되니까 자, 일괄경매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괄경매 요건이 갖춰졌으면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당권자는 꼭 일괄경매를 할 필요는 없고 자유입니다. 토지만 경매 들어갈 수 있고 건물과 토지를 같이 경매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일에 같이 경매를 들어가서 일괄경매 들어갔다. 그래서 누군가가 경락을 받았을 때 이 경락대금에서 전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인데 어차피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치지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거. 자, 잘 기억하시죠?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경매대가로부터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죠. 경매는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친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토지 경매대가로부터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일괄경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일괄경매에 대한 것은 어느 때 일괄경매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일괄경매 했을 때 효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공부는 정리입니다. 정리만 정확하게 잘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서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 제3취득자 얘기라고 그랬는데요. 자, 뭐 별거 아닌데 문제 종종 내면서 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별거 아닌데 많이 착각을 하신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제3취득자냐? 이거부터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나올 텐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자, 뭐뭐 취득한 사람이요? 소유권 또는 지상권, 전세권. 그럼 이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이런 권리는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냐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사용하려고 후에 권리를 취득했으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권리들은 다 없어져서 자, 이 사람들은 쫓겨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개의 조문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제3취득자가 누군지, 자, 의의를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부동산에 뭘 취득한 사람이요? 소유권 또는 뭐 지상권 또는 뭐 전세권, 자, 이런 걸 취득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 하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또 취득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3취득자에 해당되질 않는다는 거 주의해서 보세요.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이 사람은 후순위권자가 아니,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려는 제3취득자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세 개의 규정을 둔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이 사람들 경매인, 즉 경락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고서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돼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부동산에 비용을 들였다 그러면 그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걸 정확하게 좀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로 문제가 나올 때는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자 또는 저당 부동산에 뭐 전세권 취득한 자 이렇게 사례로 나오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3취득자지, 저당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저당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저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수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 정확하게 좀 잡아놓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파트가 이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저당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